손흥민의 책방. 안녕하세요. 올빼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양기자 선생님의 연작 소설집 원미동 시인입니다. 이 책은 세 가지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미동 시인,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한계령. 이 중 저는 책 제목 그대로 원미동 시인 단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고, 원미동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실제로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학교 도서 골든벨 참관으로 인해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책인데요. 조사해보니 이 책은 국내에서 매우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산업화의 그늘에 들여진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원미동 사람들이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동 시인에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40이 넘은 엄마 모에서 태어난 주인공 김경욱은 딸만 5인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아들이 아닌 것에 실망한 엄마가 차일피 출생신고를 미루어 경욱이의 실제 나이는 8이나 9이지만 호적에는 7살로 올라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갔지만 경욱이는 친구 한 명 없는 동네에서 외계인처럼 어성버성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계인 같은 시간에 경욱이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람은 형제 슈퍼 김반장 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반장이 어린 경욱이와 친구가 되어주는 건 경욱이의 셋째 언니 선욱이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있는 경욱이는 이런 김반장의 속내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욱이의 또 다른 친구 원미동 시인 몽달씨는 대학생 때 데모를 해서 강제적으로 군대에 끌려갔다 바보가 된 사람입니다. 어른들은 원미동 시인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욱이는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외울 수 있고 외운 시 구절만 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시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몽달씨와 친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경욱이는 시인과 친구가 되는 건 근사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경욱이는 몽달씨랑 김반장네 가게에서 쭈쭈바를 먹으면서 종일 의자에서 빈둥거렸습니다. 빈둥거리기 지겨우면 둘은 김반장네 가게 일도 마다 않고 잘 거들었습니다. 몽달씨는 어린 경욱이보단 김반장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형제 슈퍼 심부름꾼 꼬마처럼 잔심부름을 도맡아 해줍니다. 순진한 몽달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김반장의 일을 많이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영악하고 입속이 마른 김반장은 이런 어리숙한 몽달씨를 이용하고 언제나 거리를 둡니다. 게다가 김반장은 몽달씨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주인공 경욱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몽달씨보단 형제 슈퍼 김반장을 더 잘 따르고 내심 셋째 형부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보름 전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경욱이는 김반장을 형독감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경욱이네 부모님은 낮부터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더니 결국 저녁 때는 주먹다짐으로까지 이어져 경욱이는 집에서 몰래 나와 형제 슈퍼 앞 노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짐을 보나 사진가는 일찌감치 간판에 불을 꺼둔 채였고 정류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미용실 불까지 꺼져 있어서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소리인 것도 같고 육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빡 졸고 있던 경욱이가 그 소리에 움찔 놀라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어둠을 뚫고 나와 필사적으로 형제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쫓던 2명의 남자도 그를 따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경욱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옆구리 샘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김형 도와주세요! 라며 도망자는 몽달씨였습니다. 몽달씨는 왜 깡패 같은 사내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걸까요? 형제 슈퍼 김반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몽달씨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이 직접 읽고 확인해보세요. 전 이 부분에서 김반장의 행동이 너무했다 생각들면서도 나였다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몽달씨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원미동 시인 몽달씨가 슬픈 시가 있다면서 들어보라고 합니다. 몽달씨는 이 시가 왜 슬픈 시라고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와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몽달씨의 시를 읽은 경욱이는 시가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 사는 바보 같은 몽달 씨의 아픔이 느껴져서 그런 거겠지요. 예전에 학교에서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부분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걸 배웠는데 이번 책 원미동 시인을 읽다 보니 몽달 씨가 그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달 씨 같은 분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울림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올빼미군의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책은 198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몽달 씨가 읊었던 슬픈 시는 항지우의 서풍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1980년대는 군사정권의 오만이 극에 달았던 시대입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쥔 시대입니다. 두려움에 떤 어른들은 김반장처럼 상황에 맞춰 움직였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냉정하게 내쳐버리는 기회주의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군사정권은 틈만 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몽달 씨만 해도 대학을 쫓겨나 강제로 군대에 가야 했고 온갖 감시와 멸시를 받으며 군생활을 보내고 사회로 나왔지만 권력은 몽달 씨를 그냥 놔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몽달 씨는 정말 미쳐서 살아간 건 아닐까요? 몽달 씨는 결코 정신적으로 모자른 바보가 아니라 몽달 씨만의 방식으로 그 시대를 받아들이고 견디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밝혀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상으로 숑이네 책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